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매주 수요일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두 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봄 날씨 같았어요. 네. 예. 그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면 바이러스가 활약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쵸. 보통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주로 겨울에 일으키는 예. 바이러스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 코로나19는 변종이잖아요. 새로 예. 생긴 거여서 예. 꼭 그럴 거냐.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데 봄이 안 오겠으니까. 뭐 근데 출래불사춘이다.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지금 뭐 날씨는 따뜻해졌습니다만 오늘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자영업자들은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것인지. 우리는 확연히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지금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그 코로나하고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사정 때문에 이게 경제하고 싸워야 되는 이 일이 더 큰 싸움일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그래야 돈이 도는데 사실 그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돌아야 이렇게 숨통을 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제 집에서 갇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말 그대로 돈은 돌라고 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돌아야지 내수 시장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다 올 수도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뭐 국민에게 $1,000씩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재난 기본소득을 하자. 그래서 돈을 좀 쓸게 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좀 주면 좋죠.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일단은 재난수당이든 아니면 휴업수당 2주간 네. 주면서 사회적 거리 둡시다. 잠시 멈춥시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잠시 멈춤을 했지만 네.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으로 환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콜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녹즙을 배달해야 되고 끝나고 또 저녁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잠시 멈춥시다. 정말 이건 아닌 거죠.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네. 재난수당하고 2주간의 휴업수당을 줄 테니 우리 멈춰서 집에서 놀고 관계 갖지 맙시다. 일하러 나오지 맙시다. 맞습니다. 이래야지 가능한 거죠. 예. 자, 아까 우리 봄 얘기했는데 봄 하면은 벚꽃이 떠오르고 또 진해 군항제가 떠오르고 하는데 일단 봄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요. 진해 군항제 오지 마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다고 합니다. 군항제 오지 마라 뭐 축제 취소해도 벚꽃은 펴요. 그렇죠. 벚꽃은 피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이 기회다 하고 지금 노려보기도 해요.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예. 사람 없이. 사람 없을 때 예. 가서 이게 사실 진해 군항제를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아주 어릴 때에 가고 그 이후로는 안 갔거든요. 이게 군항제가 아니라 거의 사람제.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살짝 예. 이렇게 가볼까. 그래서 요즘 그 잠실에 있는 놀이시설 또 용인에 있는 놀이시설 거기 평상시에 가면 뭐 놀이기구 한번 타려면 줄을 뭐 30분씩 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죠.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이 찬스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2주 전에 고창 선운사를 갔어요. 네. 고창 선운사 뒤에가 동백꽃숲이 천년기념물이 있잖아요. 정말 오, 예쁘겠다. 이때 봐야지 하고 갔는데 네. 사람들은 없는데 꽃이 아직 안 피었더라고요. 근데 원장님 그 의학적으로도 실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야외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야외에서는 감염의 우려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감염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여럿이 네. 모여 있는 데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외 활동은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면 떨어져서 다니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햇볕 보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 답답해서 뭐 일도 요즘 별로 없고 뭐 강의 시장 왔다 닫혔어요. 그래서 낚싯대 들고 저수지로 수로로 이렇게 가끔씩 나가거든요. 사람 없어요. 너무 좋아요. 사람은 평상시에 없는데 고기는 있던가. 아직까지 이렇게 물이 차서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꽝쳐도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도니까 기운이 이렇게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아다니시면. 우리 3부에서 출연하신 경희대 백종우 교수도 햇빛을 쬐면 산책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산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북유럽 쪽에서는 겨울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에 햇볕 좋을 때 나가시는 거 좋고 하다못해 또 옥상이라도 가서 사람도 햇볕을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군요. 그게 이게 원래 이제 봄철이 되면 그 모든 만물들이 소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동물 뭐 식물들은 이제 새싹이 올라오지만은 이게 동물들도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짝짓기 계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그 태양의 고도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해가 위로 이렇게 더 올라올 때 그때 그 간대에다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고 기분 좋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뭐 이런 마음들 그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저 햇볕을 받아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답답한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충실하면서도 여유와 재미를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노하우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합니다. 강용주 원장님은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조건 맛있는 거 먹고 힘껏 놀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격리된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못 먹은 시간들이 있어서 아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먹을 건 먹어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좋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유명 맛집들이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줄을 안 서도 되고 저 줄 서서 먹는 거 질색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가보고 싶었던 집들 가거든요. 가면 손님 그분들은 죄송한데 어떤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어서 다니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서산에 개심사를 갔어요. 마음이 열리는 절을 갔는데 이 집 괜찮겠다고 갔더니 그 간 데마다 황교익에 죽기 전에 먹어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찾아다니군요, 사람들이. 아니, 이 집 맛있겠다. 그럼 가보면, 여기 검색하고. 황교익 써 있습니까? 네. 그게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방송용의 식당들은 사실 제 개인이 기호하고 관련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제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데하고 방송에, 그러니까 제가 나온 방송에서 그 식당이 나왔다는 거하고 무관함을. 그러면 따로요. 황교익만 다니는, 나만 다니는 맛집 따로 한번 공유 좀 해주세요. 책 하나 써야겠네요. 그 예전에 그 한 잡지사의 브로그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가장 싫어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어디가 맛있어야 하는지 식당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 식당 소개하는 게 제 원래 글쓰기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거북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정말 맛있는 식당들 한번 내가 모아보지 하고 한번 결심을 해서 이렇게 브로그로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잡지사에서 낸 부록 중에 가장 인기가 있고 이거 부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귀하게 그 책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많이 거리를 두고 있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4년 동안이나 사회적 거리 혼자서 계시더라고. 계속 독방에서 면벽수도 하면서. 근데 면벽수도를 한다고 해서 꼭 깨달음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법무부 소속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나가면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열심히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테고. 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혹이 넘어서 이렇게 자꾸 살이 쪄서 네.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겠다.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은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드시러 돌아다니면서 살이 왜 안 찔까? 따로 뭐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맛있는 건 먹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간을 못 내지 않습니까? 예. 저녁밖에. 그래서 먹고 싶은데 횟수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주말에만 거고요. 돌아다니시고 예. 점심은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병원에서 근처 식당들 돌아가면서 먹죠. 왜냐하면 저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병원 근처에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 온 환자분 식당만 간다. 안 온 식당은 안 간다. 그래서 조금 맛이 좀 그렇더라도 그분이 내가 명의 아니어도 찾아왔잖아요. 네. 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황교익 선생은 어떻게 이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전 체중 관리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배 나오면 배 나오는 대로 뭐 이렇게. 근데 안 나오셨던데. 그러니까. 제법 많이 나왔어요. 20가 치고는 안 나왔어요. 예. 그 살이 사실 많이 찐 편이에요. 저 원래 굉장히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다니는 것은 미식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미식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들을 다니는 거지. 제가 그 음식이 맛있어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욕하려고 다니는군요. 그렇죠. 많이 괴로워요. 그 특히 이제 남도 쪽에 이렇게 저는 이제 취재 다닐 때 거의 혼자서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가끔씩 이제 동행자가 있기는 한데 그 전라도 쪽 가면 그 한정식 집들이 유명한 데 많잖아요. 예. 거기는 1인상을 안 팔아요. 최소한 2인. 예. 그리고 한 상. 예.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꼭 먹고 싶어. 그래서 막 사정을 해요. 혼자서 가서. 2인분 그냥 돈 낼게요. 근데 한 상 차리면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먹으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상 가득 차려놓으면 한 4인분상 정도를 갖다 혼자서 딱 도착하려고 혼자서 한 4-5시간 좀 한정식 집은 사실 이게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나가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보통 방 이렇게 해서. 그 별천지 같죠. 한번 이런 거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 가서? 네. 요즘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 네. 때문에 그 한정식 집들이 아마 거의 아마 잘 안 모실 거예요. 그게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집에 혼자 가셔가지고 다 한 상 받아서 임금님이나 뭐 양반 대갓집 의 사람처럼 있잖아. 뭐 폼 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돈은 2인분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다 내죠. 네, 돈 그렇게 다 해서 내고. 혼자서 한번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은 이 음식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줄 서서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예. 배가 고파서 먹는 거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불쌍해 보여. 저 같은 사람도 있지. 불쌍해 보여. 다만 술을 한 잔 먹을 때 그때는 이 안주 너무 좋다. 이 안주 너무 좋다. 뭐 이런 건 있거든요. 술 마시기 좋은 그렇죠. 그런 음식. 안주들. 이것도 뭐 나름대로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 집 술 안주는 너무 좋다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음식 평론가한테 평론하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맛에 맞느냐는 거죠. 내가 먹어서 맛있는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인 거죠. 그렇지만 보통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배만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예, 접니다.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주말에 그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그렇죠. 진료에 매진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또 뱃살이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걷기를 하거든요. 보통 주말에는 한 10km씩 걸어요. 이제 잘 걸어야지 또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한 4끼, 5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4년 동안 법무부 소속으로 있을 때 그 나왔던 음식이 그래도 이렇게 매일 바뀌기는 합니까? 뭐 몇 끼? 일식 3찬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죠. 일식 3찬인데요. 구간나의 반찬 3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제철 음식, 제철 생선하잖아요. 교도소는 무조건 제철 생선이에요. 와. 왜냐하면 생선 중에 제철에 나오니 가장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철 때 꽁치철에는 꽁치만 한 달을 먹고요. 그리고
이면수 나오는 저는 이면수만 한다는 겨울에는 먹는 거죠. 이면수, 예. 가을에 공치. 그래서 제철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게 가격이 제일 싸니까 그렇기도 하고 잘 드셨네.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도 제철 거 주는 거죠. 과일도 과일도 제철. 나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 나옵니까? 그거 이제 저희들이 사서 먹는데요. 사서 따로. 먹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만들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물회를 만들어 먹었어요. 안에서. 아니 거기서 오징어 물회를 어떻게? 아니 이제 오징어를 파는데 그 오징어를 물에다 불려요.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마른 24시간 정도 불리면 예. 이게 두툼해지잖아요. 예. 그럼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초장을 만들어 먹는데 이게 잘 불리려면 우유에다 담그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유를 사서 담글 수 있는 사람하고 맹물에 담글 수 있는 사람하고 격이 다른 거죠. 그럼 훨씬 우유가 부드러워요. 예. 그걸 썰었는데 초장이 없잖아요. 예. 초장은 델몬트 주스에다가 예. 거기다 네모나 씨를 갈아가지고 예. 섞어서 고추장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그거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야, 어쨌든 궁하면 통하는군요. 거기서도. 그럼요. 그래요. 근데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강용주 원장 뭐 파렴치범으로 법무부 소속 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요. 전두환 정권 때 간첩 조작 사건이죠.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잠시 잠깐 10여 년간 법무부 소속으로 계셨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아까 한교익 씨가 이제 혼자 여행 가서 전라도 가서 한정식이 관상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 혼자서도 잘 가고 여럿이도 가는데요. 진짜 혼자 갈 때는 대부분 어디만 가자라고 해놓고 특별히 지명만 정해놓고 가고 어디를 가야겠다고는 생각 안 하죠. 거기 가서 그냥 되는 대로 다니고 뭘 먹어야 되지? 그럼 지나가다 그러면 신발 많은 집이나 차 많이 세우신 집 가서 먹으면 기본을 하거든요. 그런 것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나가다가 차 많이 세운 집 예. 이런데 식당 주인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폐차들을 갖다가 먹고 모든 게 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증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구글을 활용을 하면 구글에 식당 치면 리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별수하고 그다음에 리뷰가 100개 이상인 집을 가면 그 요즘 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다 해가지고 그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방에 가서 여행을 할 경우에 맛있는 식당을 찾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휴일에는 사실 뭐 근무를 잘 안 하는데 이제 평일에 미리 이제 이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뭐 부안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부안 군청 그렇죠. 예, 전화를 하는 거죠. 군청이나 시청 이런데 이게 거기서 보통 이제 문화 담당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문화 관광 아니요 그쪽 말고 위생계. 위생계가 그 지역의 식당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 위생계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위생계 직원들은 어디 가서 회식하세요? 그분들이 그 지역의 식당들을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그걸 놓쳤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좀 음식을 좀 맛있게 좋은 식당들을 찾아다닐 법한 직업군들을 이렇게 보면 돼요. 보통 뭐 읍내 조그만한 읍 정도 이러면 꼭 약국은 하나 있어요. 예. 그 약국의 약사님들이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그 사회적 레벨이며 경제적인 그 조금 나아요. 이제 약국에 가셔가지고 조그만한 거 하나 음료수 하나 사면서 그런 데 엿주는 거죠. 이 동네에서 갈 만한데 어디 있는가.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뭐 열려있는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농협 괜찮아요. 그 농협도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말단 직원이라서 월급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식이 잦을 수는 없어요. 그 뒤쪽 열에 있는 그분들이 사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농협에 가셔가지고 여기 놀러 왔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서로 막 알려줘요. 왜? 그 농협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그 자기 지역에 온 관광객한테 어떻게 하면 있잖아요. 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할까 이런 열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렇게 정보 얻고 이러면 돼요. 그 뭐지 모바일 이거 믿을 건 없대요. 강 원장님은 병원이 시장 근처에 있잖아요. 예.
요즘 시장이 굉장히 한산하죠. 그렇죠.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주변 분들이 그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또 오늘 또 병원 근처 식당을 갔는데 낙지덮밥집인데 일하시는 분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고 다른 식당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손님이 줄면 어째요? 그냥 휴업수당 80% 받는데 버티고 있으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아니 이런 손님 없는데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가면은 그냥 우리는 다 그만둘래요 하고 우리가 나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사는 삶의 방식들이 건강하거든요. 남한테 폐도 안 끼치려고 하고. 근데 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가까이 있는 상점들 가시고 주문해서 시켜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지금이 코로나19에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가 남편과 그리고 내 친구와 이웃들과 연결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지금 가족들과는 거리 당기기를 하자. 그게 집에서 있잖아요. 뭐 며칠씩 계속 그 가족끼리 있으면 특히 그 뭐지 그 부부 간에 그렇게 있잖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그게. 그래요. 중국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예.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듣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부부끼리 해야 돼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